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좀 다행스러운 그야말로 이 감소 추세가 하나의 이 추세로 이제 확정적이다. 이런 이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최근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가 800명대로 낮아지고 그래서 현재 유행 상황은 정점에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단계는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17일까지 2.5단계가 철저히 지켜질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조정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특정 업종들에 대한 이 완화 조치도 예견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동부구치소 사태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집단 감염. 그런데 오늘 오전에 김재술 법무부 이력과장이 또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에 우려했던 대로 이 동부구치소에서의 이 확산 추세는 바로 117%에 상당할 정도로 과밀 수용 상태였던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리자와 그리고 그러니까 확진자와 미확진자 간의 이 분리 수용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분리 수용이 되지 않고 이 혼용을 하게 된 거, 이런 것도 큰 원인인 것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다. 그런데 최근에 이 동부구치소에 있는 이 수용자들을 다른 구치소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 밀집도가 이제 수용률이 64%까지 떨어뜨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우리 유조선이 이란 당국에 납부되어 있는데요. 정부 당국에서 이란의 대표단을 급파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직접 급파하는 이 대표단과 관련해서 언론에까지 발표한 걸 보면 당연히 이란과 사전에 외교적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가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이 강경화 외교부가 아무리 무능하고 무식하다 하더라도 혼자 생각을 그냥 발표한 거예요. 이란에서 오지 말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급파하려든 본래 오늘 밤에 급파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밤 급파는 사실상 이제 급파는 물 건너갔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갈지도 아직은 이제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 있고요. 이 최정권이 외교부 차관이 10일 날 본래 이란에 가서 이번 이 석방 문제를 선박 억류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 최정권 외교 차관의 이란 방문도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해서 이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찬성은 47.7, 반대는 48이고요. 이 진영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 거의 숫자까지도 일치할 정도로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자의 경우에는 67.5%가 찬성, 진보 성향자는 75.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말이죠. 중도 성향자 중에서 찬성은 51%로 반대 43.5%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 보수 성향자 중에서도 32.1%는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는요, 찬성이 50.0, 반대가 41.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이 무당층과 중도 성향층에서는 이 탄핵 받은 이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 석방, 이 사면 여기에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여당에 주는 상당한 압박 메시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도와 무당층에서 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층의 이반이 예상된다. 이렇게 결론이 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과 무당층에서의 이 사면 찬성은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이 남인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여자죠. 윤명희도 이해할 수 없는 여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의원이라고 세비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남인순 의원과 그 윤미향 의원 정말 추잡한 말장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 여의원들이 일제히 내놓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윤미향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가지고 배지까지 타는 사람이고 남인순이는 그야말로 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도 사건을 갖다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보좌관했던 이 젠더 특보한테 알려줘갖고 박원순 시장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책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장과 같이 그 원인과 이 원인을 잘 알아야만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끊어가지고 법의 심판, 잘못된 점, 이렇게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런 점이 다 감춰지게 한 장본인이 남인순이에요. 그래서 남인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추행의 피해자, 즉 김재련 변호사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남 의원의 해명은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는 아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 연기는 1도 마시지 않았다. 이런 뜻이다라고 꼬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젠더 특보한테 뭐 이상한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알고 있느냐? 요렇게만 물어봤을 뿐이지 이 피해 사실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만 했으지 기소된다, 피소된다 이 얘기까지는 안 했다고 딱 잡아떼고 있잖아요. 이런 철면피 이 거짓말쟁이를 참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불행하다. 그래서 남인순이 사퇴 압박 여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제 김진욱 이 공수처장 후보자죠. 이 김진욱 후보자 재산이 많지 않은 것은 많지 않은 거지만은 그래도 의혹은 여전히 지금 남아있다. 핵심적인 의혹의 이슈는 제가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요즘 뜨는 테마주입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주식에 의혹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의혹을 철저히 캐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 1억 원 조금 못 되는 이 코로나 관련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을 취득한 경위가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배정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제3자 배정 대상자로 받을 때 같이 받은 사람이 바로 이 회사의 말하자면 대표이사 이 김성우 대표이사도 함께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수상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하고 그 다음에 이 대표이사하고는 하버드대 학연으로 딱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연이 이 주식을 사는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국민님 측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나노 본래 이 본래의 지금 이 현재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는 미코바이오메드인데요. 미코바이오메드가 사실은 나노바이오시스에 의하고 같이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최초 이 회사가 나노바이오시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노바이오시스 회사가 지금 현재 바이오메드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노바이오시스가 금융위원회하고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기업보고서를 국민님 측에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김진욱 후보자가 2017년도 3월 달에 유상증자 당시에 주당 8,300만 원에 5,813주를 샀어요. 근데 그때 샀을 때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살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 대표 이사하고 같이 8명이 샀어요. 근데 그때 살 때 2017년도 1월에서 3월 이 주식 시세는 얼마였냐면 9,000원에서 13,00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진욱 후보자가 시장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배정받은 주식 총액은 당시 시가로는 총 4,824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가로는 9,385만 원, 약 2배 가까이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해 2017년 8월에는 나노바이오시스가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 사실을 공시하고 3개월 뒤에 실제로 합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미코바이오메드는 최근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작업체로 유명해진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바이오시스하고 미코바이오메드에서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 김성우 씨가 이 김진욱 후보자하고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갖고 이 주식 취득 경위 이런 것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김진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어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 김성우 이 대표이사는 95년에서 2006년까지 메디컬 스쿨에서 하버드대학 연구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겹치는 동안 같이 하버드 대학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윤환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과정에 이 대표이사가 연루되어 있는지 취득 경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3증자라고 하는 것은 특수관계자에게 지분 참여 기회를 줄 때 이용하는 방식이 제3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권회사 가가지고 거래를 주식해서 그 거래를 통해서 주식 취득하는 절차하고 제3자 유상증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특혜성 말하자면 주식 이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원전 수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범계가 들었으면, 아니면 박범계가 아니고 추미애가 만약 살아있었으면 원전 수사팀을 공중분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추미애가 작년 내내 한 인사 4차례 전부 중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전부 공중분해시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번 원전 수사도 사실상 가장 대표적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공중분해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지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한손 고위 간부 2명에 대한 부사장과 본부장. 그래서 한전 수사를 통해서는 경제 조작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올려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증거 인멸을 했는지, 즉 삭제 조치를 했는지 파일을. 근데 이 파일 3천여 개를 전부 검찰에서 다 복구하는데 성공했어요. 복구가 아니라 찾아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일부 또 복구됐고. 왜냐하면 산자부에서 이 파일을 일부는 삭제했지만은 삭제한 이 파일, 그리고 그야말로 원전 관련 여러 서류를 또 나중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 직원한테 옮겨놨던 것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전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3천여 파일이 다 살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남은 것은 바로 이제 웃선, 백운규, 그 다음에 최이봉, 그 다음에 정재훈, 이 3명에 대한 수사만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한수원 간부,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간부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청와대 실세와 과연 어느 정도로 이 사건이 개입되어 있느냐, 이 월성 폐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거에 관해서도 충분히 이 검찰이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 말 최대한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물론 당연히 말이죠. 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윗선에서까지도 계속 함구하거나 또 거짓 진술하거나 그러면 대책이 없을 수 있잖아요. 물적 증거가 없으면.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3천여 개의 파일을 전부 다 입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적 증거를 통해서 추궁하면 이 사람들이 부인하거나 또는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수사에 진전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설령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뺏어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본다면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신현수 민정수석과 그 다음에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그야말로 호용호재할 정도로 친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처럼 건건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적 순탄하게 시작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이 월성원전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수사, 특히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월성원전 언제 폐쇄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바람에 이 백운규가 총대를 메고 그냥 이사회에서 딱 조기 폐쇄 결정이 되면 그대로 그 동시에 완전히 폐쇄해버려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 역할 여부, 이런 것도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이 월성원전 수사를 두고 사실상 이제 조용하게 출발할 수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과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원전 수사 때문에 그 좋은 관계가 종착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와 전망들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그런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은 그런 결정적 스모킹건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조그만 폭죽에 그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양면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범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박범계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서전을 통해서 과거에 굉장히 비행소년이었었고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세대 법대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판사가 되면서 운명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안타깝다. 물론 뭐 당연히 안타깝다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이 장관이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의 어린이들이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저도 여러 번 방송해 드린 대로 고시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천천히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대답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뭔가 본인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이 박범계가 얘기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면 박범계가 입을 안 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얘기를 할 사람인데 아무 말도 않고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 얘기는 아직 그 상황, 어떻게 해야 이 여론의 이 질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 결론이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추미애 다 사표 낸 걸로 아셨잖아요. 저도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언론에서 사표 제출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굉장히 놀랄만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표가 지금 실종됐습니다. 사표 미스터리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청와대에서는 이거 뭐 사표 이미 다 수리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후임까지 임명이 됐는데 요렇게까지는 얘기했는데 사표가 수리된 거 맞냐 딱 찍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이걸 보면 박범계가 낙마할 경우에 대비해서 추미애 사표 카드는 지금 접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일째 지금 현재 공식 사표 수리 여부를 청와대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청와대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추 장관이 사직서를 대지 않았고 박범계 장관이 후보 낙마할 경우 대비에 복귀를 노리고 있다, 이런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러면 16일 날 청와대 결재를 들어가서 그날 사의를 표명했다, 그렇게 당시 청와대에서 발표했어요. 정만호 소통수석이 그 당시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표명을 높이 평가했다. 평가해 숙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의 표명 배경에 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개혁을 완수했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정사실화 시켰고 그 사표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먼저 사표 의사를 보인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중앙일보 이 취재 결과에 의하면 먼저 이 면담을 마치고 나가는 추미애 장관한테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주간에 들렸다 가라. 그래서 직접 사의를 발표하라, 이렇게 압박까지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 장관은 면담한 직후에 춘추관에 들르지 않고 바로 그대로 청와대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적으로 사의 표명, 사표 제출은 없었다는 뜻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일찍이 이건 경질성 사표를 경질성도 경질성이지만은 반발성에 더 가까울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많은 이 언론 매체나 유튜버 방송에서는 경질성이다, 경질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경질하고 보지 않고 그 당시에도 반발의 사의표입니다. 야, 대통령이 말이지 자꾸 허라니까 내가 사표 낸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먼저 나가줘야 좋겠다 이거죠.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 그냥 빨리 떠나버릴게요. 알아서 하세요. 화가 나가지고 사표 딱 던지는 거, 이 수준의 사의 표명. 그래서 저는 반발성이라고 그 당시 제가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반발성이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 그때 사의 표명을 하러 가기 불과 4시간 전까지 권력기관 개혁 3법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관계부처 회의 결과 기자들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 브리핑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 개혁. 그러면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 개혁의 소명이라 했어요.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완수하겠다 1번, 두 번째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 2번, 3번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4시간 후에 사표 낸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발성으로 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제 그 당시 해석과 분석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보도가 바로 오늘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상 경질당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돌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청와대는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원래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서 사의를 밝히기로 돼 있었는데 거부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법조계에서 돌고 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청와대에 지금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 청와대 청원 추미애를 재신임하라 청원이 무려 41만 명입니다. 이 41만 명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문파 대깨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딱 받쳐주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떠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의지할 데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 청원 오른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또 다른 압박을 청와대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딜레마가 뭐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 이후에 최근에 동부구치소 사건 때문에 언론로부터 여론으로부터 많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당시에
사표를 딱 정리해버리고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후회하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이용구 차관이 지금 엄청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 택시기사 폭행 문제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추미애는 추미애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맞다. 예.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추미애가 일찌감치 사의 표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추정들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청와대 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추미애 장관의 사표 실종 미스를 두고 청와대에서도 언제든지 12일, 16일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금 내정된 박범계가 청문회 석상에서 뭔가 문제가 많이 나가지고 양말 경우에 대비해서 추 장관 유임 카드를 완전히 버리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법조계에 퍼져 있는 일반적 해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참 큰일 난 아니겠어요? 만약에 박범계가 장관이 안 된다면 추미애를 다시 꺼내드는 것이 아니라 추미애를 내보내고 제3자를 꺼내는 것이 정론이다. 그게 원칙이고 그게 상식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또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께 모아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